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가 조용식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정호 예비후보와의 결선 경쟁에서 조용식 후보의 연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산형 통합 돌봄이 본격화됐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벚꽃길 곳곳에서 벤치와 조형물 등 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고 또 다른 일부는 넘어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가 조용식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정호 예비후보와의 결선 경쟁에서 조용식 후보의 연대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용식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익산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책 연대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강점을 모아 익산을 살리는 원팀 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정책을 구현해 익산 발전을 앞당길 적임자로 조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합의된 핵심 공약으로 인공지능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익산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한 100만 메가시티 구축,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조 후보님이 새로운 익산 시대를 열어가게 되면 적극 도와서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한 중앙의 자원을 끌어들이고 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결선 경쟁은 최정호 예비 후보와 두 후보의 단일화 구도가 형성되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결선은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결선 투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최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 동안 오직 청렴과 원칙을 지켜온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 등 어떠한 부정에도 연루되지 않은 정직한 행정가임을 자부합니다. 최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시군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현장과 국제공항부지, 군산 조선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전주와 남원,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을 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구도가 단일화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황호진 예비후보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남호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상습 표절과 허위 이력 기재 등 도덕적으로 파산한 천호성 예비후보에게 전북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예비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는 전북 교육을 기망하는 야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 을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출마지를 두고 고민했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험지 중 험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의원 경선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천 작업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광역의원 경선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해당 지역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의원 경선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지역 권리당원 100%로 진행합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35곳이 확정됐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68곳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새만금의 일자리와 주거,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무 차원의 정부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새만금 투자지원 TF 출범 회의를 열고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TF는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협약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입니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국토, 도시, 교통, 주택 등 3개 분야 2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이 현실적 여건에 따라 단계별 추진으로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전 구간에 대해 동시 추진을 검토했지만 새만금 인입철도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노선을 2구간으로 분리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은 군산역을 기점으로 대하역과 익산역, 동익산역, 삼례역을 거쳐 신설 예정인 동산역과 종점인 전주역 노선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2단계는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이 시작되면 수변도시역과 새만금 공항역, 남군산역을 거쳐 대하역을 잇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산형 통합 돌봄이 본격화됐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상 속 돌봄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년째 홀로 지내온 문모 씨. 말벗 하나 없어 적적한 일상이었지만 최근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찾아오는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묻고 운동과 지압을 도우며 건강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팔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문 씨는 꾸준한 돌봄 덕분에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냥 좋아요. 속으로 우리 딸 같고 내 좋아. 반찬 받으니까 좋대요. 좋기는. 밥만 내가 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 같은 변화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노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입니다. 하시는 욕구가 한 90% 이상이 다 어르신들의 욕구는 내가 살던 곳에서 그냥 생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07명의 어르신에게 448건을 서비스해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영양식 반찬 지원, 병원 동행 등 11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료원을 포함한 20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 퇴원 환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까지 전담 인력 33명을 추가 채용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노인과 고령 장애인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의 올해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매출액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42억 원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는 농업인이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 수수료 지원과 택배비, 포장재 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 당일 배송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이후 창업한 7년 이내 청년 창업 기업으로 세부 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게 되며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 쿠폰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꾸러미 제공은 산북동 푸드뱅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꾸러미에는 2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깁니다. 또 꾸러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가 시립반려동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 13만 가구 가운데 3만 8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립동물병원을 지어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어 시립동물병원이 들어서면 동물의약품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입지로는 오산면 폐교를 제시했습니다. 전수미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예정자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새만금 자립법을 발표했습니다. 전 출마 예정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의 9조 원 투자가 발표됐지만 군산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려 경제를 돌리는 동력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새만금 사업법을 뛰어넘는 새만금 자립법을 통해 산업, 교육, 도시,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립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 공장을 맞춤형으로 재가동하는 리스타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생 기금으로 30일 체류 도시 캠퍼스 새만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만경강 벚꽃길 곳곳에서 벤치와 조형물 등 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고 또 다른 일부는 넘어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벚꽃길. 많은 익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에 훼손된 시설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형물은 쓰러진 채 방치돼 원래의 용도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도 넘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를 연결하는 나무 계단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계단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벤치 역시 목재가 부식돼 앉아있기 어려운 상태가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보기는 안 좋죠. 또 이 구간은 봄철 벚꽃길로 이용객이 많고 만경강 파크골프장 인근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파손된 시설들이 방치되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는 와요. 당연히 안 좋죠. 시설물이 더군다나 그렇게 그냥 큰 물건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익산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랑 지금 하는데 의자나 그런 것들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의자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벚꽃 구경 명소인 만경강 길에 시설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황등면 일대가 야생생물 1급인 수원 청개구리의 주요 서식지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농기원에 따르면 수원 청개구리 전체 개체의 약 10%가 황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약 600평 규모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군산 대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집기류와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인 80대 A씨가 가스레인지에 사골국을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김슬지 도의원의 공급유용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에 법인카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도 의원과 이원택 국회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의회는 법인카드 사용 명세 전반을 즉각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김도 의원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보좌에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 의원은 상임위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비 쪼개기 결제와 사적 모임 사용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원외 정당들이 지방선거 연대를 선언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사회 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지사 유력 후보들의 현금 제공 사건과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일당 독점의 폐해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 의원 후보의 오현숙 한승우,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강윤희 씨를 공천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당은 전주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임소희 씨를 공천합니다. 김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제 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0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은천사에서 임진왜란 의병을 기리는 춘계 대제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임진왜란 의병장 이보 선생과 소행진 선생을 비롯해 400의병의 뜻을 기렸습니다. 춘계 대제봉행은 임진왜란 때 순직한 의병장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당시 왜적들이 곡창 지역인 호남을 장악하려고 남침을 강행할 때 의병장 이보를 포함한 400여 명의 의병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야외 클래식 공연이 열립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봄 클래식을 만나다를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전북 소리숲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영화 OST를 클래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 시립합창단의 새 지휘자로 박현호 씨가 위촉됐습니다. 익산시는 서류와 실기, 면접 등을 거쳐 박헌호 지휘자를 선발했습니다. 박 지휘자는 산토 토마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의정부 시립합창단과 태안 군립합창단 지휘자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손길 나눔의 기저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질환자 및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10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규 착한 가게 히타치 코리아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며 가입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법정 기부 세제 혜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제공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9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